미술가 위인전, 빈센트 반 고흐. 왜 귀를 잘랐을까? 1853년 네덜란드에서 한 사내아이가 태어났어요. 훗날 최고의 화가로 손꼽히게 되는 빈센트 반 고흐였지요. 그는 활활 불타오르는 장작더미처럼 항상 열정적이면서 결코 평범하지 않은 삶을 살았어요. 그런 까닭에 고흐에 대한 평가는 엇갈리는 경우가 많지요. 나는 고흐가 미술 역사상 가장 위대한 화가라고 생각해. 그는 정신병자였을 뿐이야. 너무 내키는 대로 행동했어. 도대체 고흐는 어떤 화가였기에 이러쿵 저러쿵 말이 많은 걸까요? 고흐는 젊은 시절에 목사가 되려는 꿈을 가졌어요. 실은 그의 아버지도 목사였지요.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야. 오로지 하나님을 믿어야만 구원받을 수 있어. 고흐는 신학대학에 입학하려고 열심히 공부했어요. 하지만 번번이 시험에 떨어지고 말았지요. 그가 몹시 안타까워하며 좌절하자 평소 다니던 교회에서 전도사로 활동할 것을 권유했어요. 고흐는 선뜻 전도사가 되기로 마음먹었어요. 그런데 다른 신자들 사이에서 불만 섞인 말들이 들려왔지요. 저 사람이 전도사 일을 잘할 수 있을까? 그러게 말이야. 내가 보기에도 자질이 부족해 보여. 사람들이 그렇게 걱정하는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어요. 고흐의 성격이 워낙 예민해 걸핏하면 감정적으로 행동하기 일쑤였기 때문이에요. 그런 걱정은 곧 현실로 나타났어요. 전도사로 임명된 고흐가 향한 곳은 탄광촌이었어요. 그는 고된 노동에 지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꼭 전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교회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 것이 문제였지요. 고흐는 가난한 사람들 편에서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했어요. 바쁘면 교회에 가지 말아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니까요. 또 부족한 것이 있으면 무엇이든 목사님에게 부탁하세요. 그러니 교회에서는 그를 골칫덩이로 여길 수밖에 없었지요. 결국 고흐는 몇 달이 채 지나지 않아 더 이상 전도사 활동을 할 수 없게 됐어요. 그는 목사의 꿈이 물거품이 됐을 때처럼 다시 시리에 빠졌지요. 그 무렵 그에게 위안이 된 것은 오직 그림밖에 없었어요. 어린 시절부터 틈날 적마다 그려온 그림에서 그는 새로운 삶의 희망을 찾았지요. 그래, 이제부터 나를 구원하는 것은 종교가 아니라 그림이다. 고흐는 화가가 되기로 마음먹고 본격적으로 그림 공부를 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고흐의 나이 28살이 되었을 때 또 다른 뜨거운 열정이 그를 휘감았어요. 이번에는 아리따운 여인 케이포스를 향한 사랑이었지요. 그녀에게 한눈에 반한 고흐는 결혼을 해달라고 매달렸어요. 하지만 그녀의 부모가 단칼에 거절했지요. 변변한 직업도 없는 남자에게 내 딸을 맡길 수는 없네. 고흐가 마음을 빼앗긴 여인 역시 전혀 결혼할 생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랑은 고흐의 짝사랑일 뿐이었지요. 그러나 고흐는 쉽게 물러서지 않았어요. 어디에 마음을 두면 자신의 모든 것을 던지는 성격이었으니까요. 어느 날 밤 그는 그리움에 못 견뎌 포스의 집으로 찾아갔어요. 그녀의 부모가 떨떠름한 표정으로 고흐를 맞이했지요. 자네가 웬일인가? 이미 다 끝난 일인데. 딱 한 번만 따님을 만나 직접 이야기를 나누게 해주십시오. 고흐가 간절히 애원했지만 포스의 부모는 냉정히 거부했어요. 그러자 고흐가 불쑥 거실에 켜져 있던 촛불 쪽으로 다가갔어요. 그는 타오르는 촛불 위로 손바닥을 내밀며 소리쳤지요. 제발 그녀를 만나게 해주세요. 제가 이 뜨거움을 견디는 동안만이라도. 포스의 부모는 갑작스런 상황에 깜짝 놀라 촛불 옆에서 고흐를 밀쳐냈어요. 방 안에 숨어 슬쩍 밖을 엿보던 포스도 두 눈이 휘둥그레졌죠.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끔찍해. 그날 일로 고흐는 포스와 그녀의 부모를 2번 다시 만나지 못했어요. 누가 그렇게 괴팍한 사람을 가까이 하려고 하겠어요? 그와 같은 고흐의 열정은 그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는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 그림을 그렸지요. 나는 땀 흘리며 살아가는 정직한 농부들을 그릴 거야. 또 나만의 색채로 아름다운 자연을 묘사하고 싶어. 고흐는 하루에도 2-3점의 작품을 그릴 만큼 그림에 몰두했어요. 그럼에도 화가 고흐의 앞길은 험한 자갈밭 같았어요. 사랑하는 여인이 그랬듯 그림도 그를 자꾸 힘들게 했지요. 아무도 그의 작품에 눈길을 주지 않았어요. 이 화가의 그림은 붓질이 이상해. 왜 이렇게 울퉁불퉁 삐뚤빼뚤한 거야? 어떤 그림은 색채도 영 어둡고 칙칙해. 당연히 고흐의 그림을 사려는 사람은 거의 없었어요. 그는 몹시 가난했고 외로운 나날을 보내야 했지요. 고흐의 삶과 그림을 이해하는 사람이 있기는 했어요. 그는 고흐의 친동생 테오였지요. 테오는 평생 형의 뒷바라지를 하며 슬픔을 달래주었어요. 그런 동생에게 고흐는 진심이 담긴 수백 통의 편지를 보냈지요. 형, 그림을 포기하지 마. 언젠가 꼭 형이 그린 작품의 가치를 알아주는 날이 올 테니까. 고맙다, 태우. 네가 아니었으면 난 벌써 굶어 죽었을 거야. 고흐는 자신의 마음을 헤아려주는 동생이 더없이 고마웠어요. 또 고흐의 곁에는 드물지만 친구도 있었어요. 화가 고갱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지요. 둘은 한때 한 집에서 살며 서로의 그림에 신선한 자극이 됐어요. 그런데 겨우 2달 만에 돌이킬 수 없는 사건이 터지고 말았지요. 2 사람이 말다툼을 벌이다 고흐가 정신착란을 일으켜 고갱에게 칼을 빼들었던 거예요. 어쩜 내게 이럴 수 있어? 흉기를 들고 나를 위협하다니. 고갱은 크게 실망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 모습을 본 고흐가 갑자기 칼로 자기의 귓불을 잘라버렸지요. 으아! 화들짝 놀란 고갱은 절규를 선언했어요. 그제야 고흐는 후회했지만 이미 때가 늦었지요. 그가 정신착란을 일으킨 것은 절망감 때문이었어요. 목사의 꿈도 사랑도 화가의 길도 뜻대로 되지 않았으니까요. 고흐는 점점 정신병이 심해져 끝내 권총 자살로 생을 마쳤어요.